안녕하세요. 나도 살자 그 아파트입니다. 오늘은 청약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말만 들어도 정말 설레죠. 내 집 마련의 첫걸음 같고 당첨만 되면 인생이 확 바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당첨됐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짐만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7년 전에 청약을 넣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중간하게 써서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날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정말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였죠. 그래서 실수를 했습니다. 그 당시 동탄에 있는 아파트가 3억에서 5억 사이였고 지금 생각하면 아주 저렴한 가격이죠. 그때는 괜찮았지만 지금은 서울의 분양가가 10억이 훌쩍 넘는, 기본이 10억, 12억, 84는 12억이 넘어가죠. 그렇게 12억이 넘어가는 경우가 흔해졌습니다. 기본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지금은 진짜로 준비되어 있는 분들만 청약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청약부터 입주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차례차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약금. 청약에 당첨되면 계약금을 내야 되겠죠. 계약금 보통 5에서 20%까지 시행사에서 정하게 됩니다. 만약 9억 아파트라고 치면 5%면 4,500만원, 20%면 1억 8천만원이 필요하죠. 대부분은 10%이지만 모집 공고문을 꼭 확인하셔서 5%인지 아니면 20%인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보통 7일에서 10일 사이에 내게 되어 있죠. 계약 기간을 넘어가면 당연히 계약은 무효가 되고 재당첨 제한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첨 전에 미리 계약금 계획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중도금 대출. 중도금은 분양가의 60%로 집단 대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분양가가 9억이면 5억 4천 중도금을 대출 받을 수 있게 되겠죠. 보통 여기서 신용에 큰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 대출이 나오게 됩니다. 중요한 건 중도금 대출은 DSR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기대출이 많아도 중도금 대출이 나올 가능성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다음번에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경우, 신용대출을 추가로 만약에 받는다 하면 그 중도금 대출이 DSR에 들어가서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 점 꼭 유념하세요. 전세자금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은 한 번에 내는 게 아니라 6회 분할 실행이 됩니다. 그때마다 문자 알람이 오게 되고 정해진 시점에 자동으로 대출이 실행되게 됩니다. 세 번째, 입주 시점과 잔금 대출. 아파트가 완공되기까지, 준공되기까지는 약 2에서 4년이 걸리죠. 이제 슬슬 입주가 다가오면 잔금 대출을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아무리 LTV가 70%라고 하더라도 대출을 6억까지만 해주게 만들어 놨죠. 예를 들어 9억 아파트에 70% LTV를 적용하면 6억 3천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6억까지만 나온다는 말입니다. 6억이 넘는 부분은 그러니까 9억짜리 아파트를 대출을 받았으면 계약금을 10% 냈다면 9천만 원, 그 다음에 6억이 대출이 되고요. 그럼 6억 9천만 원에 총 분양가가 9억이니까 3억 1천만 원 이상의 내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현재 DSR 3단계가 규제에 적용되고 있죠. DSR이란 내 연소득 대비 1년에 갚아야 할 모든 원리금을 계산해서 대출 가능 금액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돼서 실제 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4.5%라도 6%로 가정을 해서 대출을 실행시켜 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잔금 대출 6억을 받으려면 단순히 계산해도 연봉 1억 3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추가 대출이 있거나 부채가 있으면 그보다 훨씬 더 큰 소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소득이 확실하지 않으면 잔금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고 은행에서 한도 조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통 연금 때 은행에서 대출 상담사 분들이 나오시게 됩니다. 그럼 그때 상담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부부 합산소득으로 대출을 받는데요.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도 보지만 배우자의 부채까지 함께 본다는 것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신용대출이나 다른 대출이 있다면 오히려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첫 번째 청약 당첨, 두 번째 계약금 납부, 세 번째 중도금 대출 실행, 네 번째 입주 전 잔금 대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입주가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청약 넣을 만한가요? 제 생각에는 준비된 사람만 넣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계약금 마련이 가능하신 분, 중도금 잔금까지 계산해서 여력이 있으신 분, 잔금 대출 때 내 소득으로 대출이 잘 나올 것인가 먼저 계산을 해 보셔야겠죠. 이런 것들까지 다 체크하고 청약을 넣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특별 공급은 중복 사용이 안 됩니다. 신혼부부 특공을 한번 쓰면 끝입니다. 다만 결혼 전에 특공으로 당첨됐고 결혼 후에 일반 특공은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 전세시장 상황도 지금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전세시장이 많이 바뀌고 있죠. 예전엔 전세가 넘쳐났지만 지금은 지역마다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강남 서초는 메이플 자이 영향으로 전세가 약보합 상태고요. 잠실은 수요가 탄탄하기 때문에 역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외곽은 역전세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수도권 외곽인 동두천 그리고 인천의 미추홀구도 역전세가 거의 끝났고요. 평택, 오산, 이천, 여주 정도만 아직 역전세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지금은 역전세지만 금방 회복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 물량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오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결국 이건 입주 물량 대비 전세 수요의 문제예요. 청약 넣으려는 지역은 호갱노노, 아실, 부동산 지인 등과 같은 어플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청약은 분명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좋은 건 아니죠. 준비된 사람, 계산이 끝난 사람, 자금 마련 계획이 있는 사람만 기회가 됩니다. 처음에야 계약금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지만 입주 시점에 잔금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중도금 대출까지 다 갚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진짜 위험한 상황이에요. 청약은 그리고 잔금을 내지 않으면 전세입자를 드릴 수 없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청약은 전략입니다. 감정 말고 숫자로 따져 보셔야 해요. 주변에 청약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같이 준비 잘해서 내 집 마련에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7년 전 아무렇게나 청약을 썼던 나도 살자 그 아파트가 또 다시 나오면 안 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